살아있는 무에타이의 전설 뿌아까오. K1 시절부터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한 그는 필살기인 발차기로 수많은 상대를 때려 눕혔는데요. 그런 뿌아까오가 맨주먹 복싱에 도전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MMA나 프로복싱에 비해 펀치의 중요도가 낮은 무에타이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느덧 40대에 접어든 뿌아까오가 과연 예전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선 전세계 격투기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한 뿌아까오의 맨주먹 복싱 경기를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도루입니다. 투기 종목, 다시 말해 싸움과 관련된 스포츠를 좋아하신다면 저희 차도루 채널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십시오. 뿌아까오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K1의 인기가 식은 다음엔 그가 어떤 행보를 걸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 그의 근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짧고 굵게 그의 최근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7전이라는 어마어마한 킥복싱 전적을 보유한 뿌아까오. 과거 K1 맥스를 완전히 집어삼키며 한 시대를 풍미한 그는 K1이 몰락한 다음에도 단 한 번의 슬럼프조차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활약했던 일본 무대를 뒤로하고 아시아 전역으로 반경을 넓힌 뿌아까오는 누가 봐도 조작 경기인 이룬과의 시합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심지어 발목을 잡았던 K1 맥스의 이상한 룰에서 자유로워지자 그는 자신의 무기들을 마음껏 꺼내들 수 있었고, 2009년 앤디 사워에게 당한 패배 이후 무려 32연승을 따내면서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그 뒤 2015년 무렵부터 중국의 쿤룬파이트로 넘어가 꾸준하게 링에 오른 뿌아까오. 손보다 빠른 발차기와 살벌한 니킥을 앞세워 여전히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주던 그는 도저히 지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절대자의 위치를 지켜냈고, 비교적 수준이 낮은 중국 선수들은 그에게 털끝조차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근육 증량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듯한 뿌아까오는 30대 후반의 나이로 쿤룬파이트를 완전히 평정해버렸는데요. 그런 괴물 같은 뿌아까오에게도 드디어 에이징 커브가 찾아오게 되었으니 2018년에 있었던 존웨이 리스코와의 경기에서 징조가 보였습니다. 17승 15패로 5할이 겨우 넘는 승률의 리스코. 발차기보다는 복싱에 힘을 준 리스코가 뿌아까오의 안면을 건드립니다. 평소보다 근육량이 빠져 보이는 뿌아까오. 볼륨이 적은 대신 단발성 공격으로 리듬을 끊는 것이 뿌아까오의 방식인데요. 정신없이 날아드는 펀치 연타에 다소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발차기가 지나가는 방향으로 미리 빠져버리며 데미지를 반감시키는 리스코. 절대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어느 정도 패턴이 반복되자 니킥으로 반응하는 뿌아까오. 허리를 넣어줌으로써 니킥의 파괴력을 강화하고 자연스럽게 상체가 젖혀지며 거리를 벌립니다. 로우킥 페인트와 동시에 스트레이트를 집어넣는 리스코. 바디샷에 이어 니킥으로 돌려주는 뿌아까오. 같은 손 같은 발이 나가는 어려운 테크닉이죠. 주눅들지 않고 과감하게 치고 나가는 리스코. 라이트 이후에 각을 먹는 풋워크가 킥복싱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움직임입니다. 계속해서 스탠스 전환을 활용하여 정신없이 흔들어주는 리스코. 주로 앞발을 쓰는 뿌아까오에 맞춰 자신의 왼쪽 방향으로 돌아줍니다. 앞발킥이 생각보다 통하지 않는 뿌아까오. 길게 들어오는 펀치 연타의 중심이 무너지고 스위치를 활용한 변칙적인 공격에 유효타가 들어옵니다. 연속 니킥으로 흐름을 끊어보지만 커버링에 막히는 뿌아까오. 미들킥에서 예전 같은 파워가 나오지 않습니다. 무에타이 특유의 꼿꼿하게 서 있는 자세는 킥거리가 뚫린 다음 카운터를 넣기가 어려운데요. 딥으로 확실하게 밀어내지 못하면서 자꾸만 근접전이 일어나고 미들킥 커버에 부담이 없으니 리스코의 페이스를 늦추지 못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과감하게 파고드는 리스코. 커버링이 약한 뿌아까오의 약점을 제대로 공략하는데요. 오랫동안 수많은 킥을 받아냈지만 펀치에 문제가 없는 리스코. 뿌아까오를 철저히 분석한 끝에 만장일치 판정 승리에 성공합니다. 평소 복부와 앞면을 가리지 않는 딥킥으로 상대의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했던 뿌아까오이지만 딥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승리 패턴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인앤아웃에 제약이 없던 리스코는 부담없이 품 안으로 파고들 수 있었고, 펀치를 미들킥으로 카운터 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옛날만큼 통하지 않았죠. 결국 전체적으로 모든 스탯이 미세하게 떨어지면서 운영보다는 화력으로 제압했던 뿌아까오의 게임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과거 미들킥 하나에도 상대의 움직임
움직임이 멈춰버렸던 것을 생각하면 크게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뿌아까오에게도 세월의 여파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발차기 한 번에 뒤로 쭉쭉 밀려나던 과거와는 달리 자꾸만 원치 않는 근접전 양상이 일어났고, 특히 반응 속도가 크게 저하되면서 펀치와 동시에 때리는 킥 카운터가 예전처럼 나오지 않게 되었죠. 이렇게 확실한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뿌아까오는 또다시 연승을 쌓아나가는데요. 리스코전 패배 이후 금방 4연승에 성공한 그는 2019년에 3경기에 출전하여 모두 승리를 거두었고, 이후 코로나 때문에 거의 3년 동안 링을 떠났지만 결국에는 복귀해서 8연승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경기에서 스스로도 답답한 듯한 심정을 드러낸 뿌아까오. 이미 선수로서 모든 것을 이뤄냈지만 놀랍게도 그는 불혹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발표합니다. 바로 요즘 은퇴한 격투기 선수들에게 제2의 격투 인생을 열어주고 있는 베어너클 FC와 계약한 것인데요. 베어너클 FC는 말 그대로 주먹만 이용하는 복싱 경기이기 때문에 발차기에 집중된 뿌아까오로서는 다소 무리한 도전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베어너클과의 계약 이후 한 달 만에 경기를 뛰게 된 뿌아까오. 과연 준비 기간이 충분했을까요? 심지어 그의 상대는 맨손 복싱의 경험이 있는 에르칸 바롤 선수인데요. 과연 발차기가 없는 뿌아까오는 바롤 선수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지, 맨주먹 복싱에 적응을 잘 했을지 지금 바로 보시겠습니다. 무에타이 선수답게 중심이 높은 뿌아까오. 평소라면 글러브에 걸려 맞지 않았던 주먹이 빈틈으로 파고듭니다. 일단은 느린 템포로 탐색전을 펼치고 있는 뿌아까오. 마찬가지로 조심스러운 바롤. 앞손 주고 라이트 훅으로 연계되는 똑같은 패턴. 순간 무섭게 노려보는 뿌아까오입니다. 정적인 뿌아까오에 비해 복싱 스텝이 자연스러운 바롤. 하나만 얹혀도 위협적인 맨손 복싱인 만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슬슬 몸에 긴장을 주고 압박하기 시작하는 뿌아까오. 그러자 바롤의 무게중심이 뒷발로 옮겨지고 작은 동작 하나에도 멀찌감치 빠져버립니다. 페인팅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는 양 선수.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아직까지 뒷손을 아끼고 있는 뿌아까오입니다. 오로지 데미지에 중점이 있는 맨손 복싱의 특성상 복싱 거리보다는 살짝 먼 거리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상대를 파악한 뿌아까오가 커버를 내리고 공격적인 태세를 갖춥니다. 상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사냥할 준비를 마친 뿌아까오. 그런 기운을 느끼고 있을 바롤이 링을 넓게 활용해줍니다. 잔발 스텝으로 조금씩 다가가는 뿌아까오. 가드 위로 잽을 던지며 거리를 잡아가고 인스텝으로 과감하게 접근한 다음 앞면이 아닌 복부에 유효타를 집어넣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움츠러드는 바롤. 피냄새를 맡은 뿌아까오. 드디어 오른손을 꺼내듭니다. 어느 정도 충격을 입히자 맹렬하게 달려드는 뿌아까오. 적절하게 더티 복싱을 섞어주며 거칠게 주먹을 쏟아내고 얼굴이 아닌 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바롤입니다. 이렇게 초반의 위기를 뒤로하고 한 번의 기회를 KO로 연결시킨 뿌아까오. 맨손 복싱이라고 하면 글러브 유무의 차이만 있을 뿐 복싱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맨주먹 복싱은 순수 복싱보다는 오히려 MMA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전문적인 격투기 분석을 원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은 만큼 좀 살짝 깊이 있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손을 쓰는 타격 종목의 경우에는 글러브 착용에 앞서 핸드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과 테이프로 손을 감게 되면 정권과 손목을 보호할 수 있고, 특히 테이핑 실력에 따라서는 글러브 못지않은 효과를 낼 수 있죠. 그러나 맨손 복싱의 경우 정확한 규정은 알 수 없지만 보통 손목에만 간단하게 핸드랩을 하거나 정권을 감더라도 굉장히 얇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격자 입장에서 난감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생각보다 사람의 주먹이 그리 단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펀치는 내 손가락의 마디 부분인 정권 중에서도 검지와 중지에 해당되는 2개의 부분만을 사용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지만 복싱 글러브를 착용한다면 맞는 부위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 작은 주먹과 큰 주먹을 섞어가며 리듬감 있는 연타 공격을 만들 수 있게 되죠. 이런 점은 평소 훈련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맨주먹을 사용하는 가라데는 정권을 쥐고 팔굽혀펴기를 한다거나 무에타이는 정강이 단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글러브로 손이 보호되는 복싱의 경우 따로 정권 단련을 하거나 정권으로 펀치를 맞추는 데 초점을 두기보단 한정된 시간대에 많은 주먹을 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훈련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주먹의 궤도와 패턴에도 큰 변화를 야기하게 됩니다. 글러브 크기가 가장 얇은 MMA와 복싱의 펀치를 비교하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죠.
복싱이 강약 조절과 리듬감, 연타가 기본인 반면 MMA에서는 단발성 펀치에 많은 힘을 싣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물론 규칙으로 인한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글러브 차이에 따른 이유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 더욱 쉽게 이해하려면 마이크 타이슨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과거 한창 전성기를 달리던 타이슨이 리치 그린과 길거리 싸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타이슨은 몇 차례의 펀치만으로도 주먹 부상을 입었고 다음 시합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었죠. 태생적으로 굵은 뼈를 가진 헤비급 프로복싱 선수조차 다친 것을 보면 맨손으로 가격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바스 루텐을 포함한 많은 격투기 선수들이 길거리 싸움에서는 주먹보다는 손바닥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맨손 가격에 따른 변화는 수비에서도 나타납니다. 복싱 글러브의 경우 뒷손을 턱 근처에 올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턱부터 관자놀이 주변까지 커버가 되지만 오픈 핑거 글러브만 하더라도 정면과 옆이 모두 뚫리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MMA 경기에서는 타이슨처럼 두 손을 얼굴에 바짝 붙이는 픽커브 스타일이 웬만해서는 나오지 않는 것인데요. 대신 손을 이마와 관자놀이 사이에 붙여서 팔꿈치로 막는다거나 팔을 쭉 뻗어서 먼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최근에는 피봇이나 사각을 잡는 스텝을 커버링과 섞어 2중 3중으로 안전망을 치는 것이 발전된 방어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맨손 복싱이 수비자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이유는 단 한 번의 유효타 허용으로 승패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울퉁불퉁한 정권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게 되면 작은 마찰로도 큰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얼굴이 심하게 붓는다거나 쓸리면서 생기는 상처 역시 보통의 타격 종목에 비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가 직접 맞아보지는 않았지만 선수들이 느끼는 고통도 보다 뚜렷하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복싱은 글러브의 솜이 고통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펀치를 맞아도 아프다는 느낌보다는 울리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하지만 맨주먹에 맞는다면 아무리 타격에 익숙한 선수들이더라도 아픔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맨손 복싱은 대체적으로 복싱 룰을 따르기는 하지만 글러브가 없는 특징 때문에 공격과 수비의 양상이 복싱보다 MMA에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프로복스와 MMA 선수의 대표적인 맨손 복싱 경기인 폴 말리나지와 아르템 로보프의 시합을 보면 맨손 복싱에 적응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조정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펼쳐봤던 오늘 방송의 주인공인 뿌아까오의 맨손 복싱 기량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솔직히 아직까지 무에타이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바룰과의 경기에서 뿌아까오는 무에타이의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는데요. 앞발차기에 특화된 뒷중심 스탠스는 맨손 복싱에 전혀 어울리는 자세가 아니었고 11자 가드 사이로 얼굴을 파묻는 동작 또한 수비에 알맞은 형태는 아니었죠. 대신 뿌아까오는 시간이 흐를수록 룰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경기 초반에 잠시 헤맸던 반면 유효타를 허용한 다음부터는 정석적인 복싱 스탠스로 자세를 고쳐 잡았고 수비에서도 팔꿈치를 살려주면서 초반에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인 에르칸 바롤이 뿌아까오의 커리어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선수인 만큼 솔직히 이 경기 하나만으론 기량을 평가하기엔 어렵죠. 앞으로 뿌아까오가 맨손 복싱 선수로 활약하기 위해서는 교정할 부분이 많이 나타났고 무에타이의 습관들이 완전히 몸에 익은 뿌아까오로서는 결코 고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뿌아까오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데요. 오는 2023년 3월 역대급 맨손 복싱 매치를 가질 예정입니다. 바로 무에타이 역사상 최강자로 손꼽히는 센차이와 맨손 복싱 대결을 펼치는 것인데요. 과연 이 괴물과 괴물의 대결에서 누가 승자로 꼽힐지 너무나도 가슴이 벌써부터 떨립니다. 자, 이 웅장한 경기가 하루빨리 열리길 바라며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